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김성은입니다. 최근 폭우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폭우로 불어난 한강물이 노량진의 배수지 공사장을 덮치면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상황인데요. 오늘 또다시 수도권을 비롯해 경기 강원 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 어떠하고 복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남들만큼은 번다고 생각하는 맞벌이 부부, 왜 돈이 모이지 않는 건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 2부에는 법률 상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시크릿 뮤지엄 초대권을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께 한 분당 2장씩 선물로 드립니다. 이 티켓 받고 싶은 분들도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6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시적인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부터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 어떠한지 그리고 복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방방재청의 박경련 재난공보 담당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노량진동 배수지 수몰 사고로 인부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상황인데요. 이번 사고의 경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상수도관 이중화 보설 공사 중에 한강변 작업 맨홀에 물류입 방지 시설이 수압이 상수되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추정되는 상황이고요. 한강물이 그 하저 터널 내부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작업 인부 7명이 고립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예. 이 7명이 고립돼서 지금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이 돼 있는데요. 이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에서는 공사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공사를 진행한 것,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인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인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서울시 상수도관리본부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인터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는데요. 일단 이 구조 중인 6명의 구조 작업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소방 인력이 387명이 나가서 찾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차량도 57대가 동원이 되고 있고요. 수중 펌프를 이용을 해서 배수를 하면서 현재 인명을 검색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일단은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이제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또 서울에도 강한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좀 빨리 실종자 수색 작업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가족들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결국 폭우로 인해 물이 상당히 불면서 이제 벌어진 사고인데요. 현재까지 이 비는 얼마나 내렸습니까? 예, 경기 지역에서 일단 춘천만 해도 429mm, 철원이 417mm, 홍천이 357mm입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이 정도인데요. 많이 내렸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제 하루 동안 포천에서는 150mm가 넘는 비가 오기도 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그 밖에도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이 각종 재해 사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지금까지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예, 경기 지역에서만 88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요. 축대나 담장이 무너진 사고가 6곳, 또 하천 제방이 일부 파손되고 도로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예. 경기 지역의 농경지 77헥타르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명 피해죠. 사상자는 어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 가평에서 안전사고로 1명이 실종되고 포천에서 1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그리고 실종자가 1명, 그리고 강원도 홍천의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1명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상자가 아니더라도 침수나 여러 상황 때문에 이재민도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번 비로 인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92가구의 이재민이 생겼는데요. 예. 총 강원 지역까지 포함하면 122세대 263명입니다. 재산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재산 피해액은 지자체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데요. 주택 파손이라든지 농경지 침수, 또 가축 폐사 규모 이런 것 등에 따라서 피해액이 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산사태 주의보도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거나 산사태로 봉쇄된 도로들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은 도로 통제가 현재 총 12곳인데요. 서울 1곳을 포함해서 강원 10곳입니다. 네. 일단 서울 지역은 잠수교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통제되고 있고 강원 지역의 10곳 도로를 지나실 수가 없겠습니다. 국립공원 중에서는 33개 탐방로가 통제 중입니다. 또 이번 집중호우 강원 지역이 크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도권 외 지역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 지역의 피해가 컸었는데요. 특히 산사태로 10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파손이라든지 도로가 통제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는데요. 일단 산사태 15곳은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예. 현재 피해 복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어제까지 보고된 산사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곳이 일단 배수로나 비닐막이 공사를 해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정리가 됐고요. 네. 또 이재민 122세대 중에서 100가구가 이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유실된 도로 38곳 중에 33곳도 응급복구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재민 가운데서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에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차례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고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또 200mm가 넘게 비가 오는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내린 비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비 피해 규모 더 커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더 이상의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춘천, 철원, 홍천 등지에 일단 300~400mm의 비가 내려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특히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또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애써야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떤 대비책 갖고 계십니까? 예, 소방방재청에서는 비상태세를 유지하면서 재해 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임진강이나 한강 수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집중호우 취약 시설을 미리 예찰하고 점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고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지역들 춘천, 철원 그리고 홍천 그 주민들께서는 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주민들께서 집중호우에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서울, 인천, 경기, 서해 5도, 강원 지역도 오늘 새벽 그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자주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에서는 미리 방수판을 설치하고 배수구나 하수구가 토사로 막혀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이난 축대나 담장이 있을 때, 또 산사태 위험 징후가 있을 때는 119나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예측이 불가능한 천재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년 이 기상이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중호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떤 정책들이 있으면 이런 상황 조금은 더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저희가 하는 예방 활동들에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도 조금 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서 함께 예찰하고 함께 점검하고 또 함께 신고를 통해서 바로바로 또 어려운 시설들을
고치는 그러한 정책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의 참여 부탁해 주셨고요. 또 민관의 노력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의 네, 감사합니다. 예, 박경련 재난공보 담당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이번 시간은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 주식, 세무, 부동산, 은퇴 설계, 상속 등 이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을 토대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볼 텐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02771-0945번, 771-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듭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주실 재무설계 전문가시죠. TNB 어드바이저 광화문 지점 김영돈 지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자 가족을 만들기 위한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이제 사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월 소득은 둘이 합쳐서 650만 원 정도인데요. 매달 저축 가능 금액은 제로입니다. 집을 장만하면서 대출받은 원리금을 매달 150만 원씩 상환하는 것이 그나마 저축이라고 위안을 삼으려 하지만 아이 대학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생각하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과 제 생활비 또 품위 유지비를 지출하고 나면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는 달도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도대체 돈이 어디로 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저희 가정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의 사연인데요. 월 650만 원의 소득, 적지 않은 수입인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제가 실제로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예. 이렇게 맞벌이 부부 중에 월 소득이 500에서 600만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저축이나 투자를 거의 하지 못하는 고객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고객 대부분은요. 부부가 공동으로 세운 구체적인 재무 목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렇다 보니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갖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서로 그 자신의 급여를 따로 관리하는 그런 독립채산제 성격으로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저축할 여력이 없다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많고요. 네. 미국의 금융저술가인 조지 클라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그 자신의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몰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소비 지출에 대한 태도가 부자가 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부부의 경우에도 우선 부부간에 명확한 목표를 좀 설정하신 다음에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심한 지출 관리가 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공동으로 세운 구체적인 이 재무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아이 대학 자금이나 노후 자금이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목표들이 있을까요? 목표 금액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노후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죠. 우선은 지금 당장에 단기적인 목표도 있겠지만은 네. 우선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자녀 대학 자금과 노후 자금이 상당히 큰 그런 이벤트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자금은 단기간의 저축보다는 시간의 흐름을 이용한 그런 어떤 복리 투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그 금액과 또 본인들의 목표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저축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맞벌이 부부들 양쪽에서 지출을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외벌이 가정보다는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 맞벌이 부부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지출 내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살림을 도맡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맞벌이 가정은 외벌이 가정보다
외식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맞벌이 부모의 경우에는요, 외벌이 가정보다 자녀와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죗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외벌이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되고 또 자녀 관련 지출 비용이 좀 높게 됩니다. 또 여유로운 현금 흐름 때문에 값비싼 의류비 지출이 많고요. 다 먹지도 못할 그 브랜드 식료품 구입비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낭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좀 적은 그런 생활 패턴이다 보니까는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통한 충동 구매 현상도 외벌이 가정보다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맞벌이 가정의 문제가 되는 소비 습관은요. 네. 자신의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인식과 또 타인의 시선에 의한 불필요한 소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소비가 가치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요. 예. 맞벌이다 보니까 뭐 우리 소득으로 이 정도를 못 사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질적인 효용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비뚤어진 소비 문화 패턴이 맞벌이 가정의 경제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식비 또 충동 구매 외에도 효용과 떨어진 불필요한 소비, 이 맞벌이 가정의 지출을 부추기는 요인들이겠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는 맞벌이 가정 참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축 투자를 하기 전에 예산 수립을 위해서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라는 말씀 자주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런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이 효율적인 가계부 작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요, 가계소득 늘어나게 되지만은요, 그에 비해서 파산자의 비율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는 그 맞벌이의 함정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무엇보다 지금 부부가 서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급여 통장도 다시 결혼을 좀 시켜서요, 합칠 필요가 있고요. 예. 지출을 위한 생활비 통장도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소비를 좀 하려면은요, 오늘 소비를 미래에 지불하게 되는 구조인 신용카드 사용을 가급적 줄이시고요. 예. 사용할 때마다 부부가 서로 잔액 확인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부형 체크카드를 좀 사용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리 세워놓은 예산 안에서 소비를 하고요. 또 지출을 통제하려면 꼼꼼한 가계부 작성은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을 합치고 그리고 체크카드를 사용해라. 또 꼼꼼한 가계부 작성이 필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가계부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좀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지출하는 항목 옆에 꼭 필요한 항목에는 A라고 마킹을 하시고요. 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B라고 마킹을 하시고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에 소비를 한 항목이라면 C라고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예. 매달 한 달간의 지출 내역을 점검하시면서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되는 아까 C 항목이죠. 이 항목을 체크하신 다음 이 항목만 줄여나간다면요. 불필요한 지출의 규모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가계부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매월 부부가 좀 머리를 맞대시고요. 예. 문제점도 찾아내면서 서로를 또 격려하는 결산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출 목록 각각의 등급을 매겨서 좀 우리 가정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문의 주신 분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자들의 소비 습관 어떻습니까? 제 지난주에 좀 자산가 한 분과 제 고객이신데 그 상담 겸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4년째 이 고객님과 함께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고객님 자산이 한 80억 정도 되십니다. 저녁 식사를 하더라도 이 고객님은 저한테 2만 원짜리 이상 메뉴를 사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 그만큼 생활에 검소함이 묻어나시는데요. 비단 이 고객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부자들은 항상 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요. 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관리가 철저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달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2013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그런 레포트가 있는데요. 이 레포트를 좀 살펴보면 금융자산으로 10억 이상 자산을 보유한 우리나라 부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또 소비 패턴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 부자들의 경우에는요. 물건을 구매할 때 세일 기간을 적극 이용한다라는 비율이 56.6%나 됐고요. 할인 혜택 등을 고려해서 신용카드나 쿠폰을 활용한다는 비율이 77.9%에 달할 정도로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합리적인 소비 태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참 부자가 된다는 것,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현명하게 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결국 부자들도 뭐 이렇게 단기에 대박을 노려서 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자들도 이런 소비 습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뭐 단기에 대박을 노리는 투기가 아닌 제대로 된 저축 투자를 하려면은 먼저 합리적인 지출 습관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부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보고서처럼 금융자산 얼마 이상으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자녀 교육이나 결혼 또 은퇴 시점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준비할 수만 있다면 더욱더 행복한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꼼꼼한 지출 관리를 통해서 발생시킨 그런 저축 여력 자금을요, 여러 가지 이벤트에 맞춰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행복한 부자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사연 주신 분 맞벌이로 열심히 버신 돈 현명한 소비로 부자 되는 방법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문자 하나를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5685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봉의 직장인 주부입니다. 이 적립식 적금 매달 30만 원씩 붓고 있는데요. 만기가 다 돼가는데 원금 손실이 50만 원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더 연기할까 이제 고민이 되는데요. 좋은 정보 알려주세요. 좀 답답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그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주가가 지금 반등은 지금 하고 있지만 빠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적립식의 어떤 투자의 개념은 매달 꾸준한 정기적인 그런 그 투자 방법으로 인해서 매입 단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게 적립식 투자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동이체 기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기는 언제든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저축할 수 있는 여력 자금이 30만 원이 계속 유지가 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상저하고의 전망이 맞다라고 하면 주가도 회복될 수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지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해서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기간을 갖고 여유를 또 갖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은퇴를 앞둔 교사인데요. 사학연금으로 매월 22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2억 정도가 예금에 있는 상황인데요. 즉시 연금을 가입할 경우 현재 이자가 너무 낮습니다.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이 부족한 연금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금 금리가 2%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험사의 공시율 상품 수익률 계속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은퇴를 앞두고 이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상품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은퇴하신 분들이 제일 그리워지는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어떤 날일까요? 월급날이라고 합니다. 예. 은퇴 후 삶이 좀 풍요로워지려면은요, 이 평생토록 들어오는 평생 소득을 한 두세 가지 이상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즉시연금 말고도요. 평생소득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로 월주식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한 다음에요. 매월 일정 금액을 환매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죠.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원금이 손실될 우려가 있고요. 또 장기간 투자를 지속할 펀드를 고르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을 보유하는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뭐 주로 3년 이내에 단기 채권이 발행되지만 외국에는 30년이나 심지어 100년 만기 장기 채권도 발행이 됩니다. 이런 장기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은 분기나 반기별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배당주로부터 배당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법인데요. 경기 변화와 무관하게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일정하게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은 변동 금액이 크지 않게 꾸준한 평생 소득을 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그 부동산 임대 수익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실률을 좀 염두에 둬야 되죠. 또 건강이 악화되면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 평생 소득원 중에 문의 주신 분의 위험 성향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그 부족한 사학연금 소득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드린 네 가지 방법 중에 소득을 두세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48님, 저희 티켓 드리고 있는데요. 티켓을 신청해 주시면서 결혼을 3달 앞둔 20대 청년이시래요. 네네.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둘의 힘으로만 준비하려니 힘들다고 하는데 한마디 응원과 함께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지금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 우선 축하드리고요. 결혼을 하면서 빚지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 뭐 당장의 그 맞벌이 소득에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3년 후, 10년 후가 됐을 때는 빚없게 출발하는 가정과는 상당히 큰 와. 그런 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 사용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집에 대한 사이즈를 좀 줄이면서 부채 없이 새 출발을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티켓 신청도 이제 받으면서 지점장님의 조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을 모두 부자로 만들어주실 김영돈 TMB 어드바이저 광화문 지점장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우물정 0945번으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꿉꿉한 날씨에 빨래 냄새나. 샤워를 해도 끈적거려. 이럴 땐 하루 10리터. 강력 제습은 기본. 여름이 지나면 공기청정기로 쓰는 케어스 청정 제습기 1년 내내. 제습기도 역시 케어스야.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 저는 2부 생활법률 상담실로 돌아오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생태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마련되어 있는데요.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 관계, 또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02771-0945번, 771-0945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지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시크릿 뮤지엄 초대권을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께 한 분당 2장씩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티켓 받고 싶은 분들도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분을 선정해서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요. 조상원 변호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사연 소개해 드릴까요? 자, 휴대전화 뒷자리 226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다세대 빌라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이었고요. 2010년도에 계약할 때 첫 확정 일자를 받았고 당시에 근저당은 없었습니다. 그 후에 2012년 5월에 보증금 1천만 원을 추가해서 재계약했는데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만기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해서 이번 계약까지만 살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건물주가 6개월째 연락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제3금융권에 지난해 1월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채권 최고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공동담보 목록이라고 해서 다른 집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올해에도 대출을 또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집주인이 돌아오지 않고 이 대출 때문에 차압이 들어오면 저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네, 전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6개월째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계약이 유지가 됩니까? 예, 일단은 그 임대 기간 동안까지는 이제 계약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있는 것이죠. 그 집의 반환과 그 보증금의 지급이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돈을 받을 때까지는 거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이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일단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이 차압이 들어올 때의 경우도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 첫 번째 계약 후에 두 번째 계약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만약 집이 넘어가게 된다면 사연을 보내주신 2267님 이 보증금을 다 전액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제일 처음에 설정을 하셨던 9천만 원에 대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후에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1천만 원을 인상을 해 주셨는데 그 인상이 되기 전에 지금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후에 인상이 된 1천만 원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이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현 상태로 경매에 들어가서 그 낙찰 대금이 배당의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일단 9천만 원은 임차인에게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근저당권자에게 가고 그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면 이제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배당이 되는데요.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근데 지금 이 주인 같은 경우 그 제3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이미 다른 데에 또 다른 대출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9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1천만 원 부분은 다른 채권자들과 한마디로 일반적인 채권 관계, 즉 그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안분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지위에 있으시게 되는 겁니다. 예, 9천만 원은 보장이 되지만 1천만 원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네네. 예. 그렇다면 이 보증금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현재 상황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딱히 현실적으로 현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집주인이 다른 담보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그 1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게 있다면 일단 9천만 원에 대해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경락이 됐을 경우에 임대 기간이 만약에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낙찰자에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임대차 남은 것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배당으로 받는 방법과 예. 아니면은 낙찰자를 새로운 주인으로 해서 남은 임대 기간까지의 임대차를 그대로 주장을 하던가 두 가지 선택할 수 방법이 있는 있는데 건가요? 예,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후자의 방법을 취하면 낙찰자가 바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예.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증금 1,000만 원이 더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뭐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예. 그것은 이제 현실적인 방법이고 예. 예, 법적으로는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보장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낙찰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까지 네네.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 말씀 좀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활법률상담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필요하시면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법률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월세 300만 원을 밀렸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각서까지 썼습니다. 지필, 지불 각서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2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는데요.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참 이 문제로 부모님하고 실랑이가 많았습니다. 꼭 받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반대로 이제 임대인의 상황인데요.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고 갚겠다고 자필 지불 각서를 쓴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연락이 안 되고 있죠. 네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임차인은 이사를 간 상황인데요. 월세 300만 원이 밀렸다라는 것은 이제 그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도 지금 300만 원이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은 당연히 이제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신 거고, 그 지불 각서까지 받아두셨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권리 행사, 분쟁까지 그 소송까지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러한 판결을 받더라도 이 사람의 소재를 파악해서 재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떤 부동산으로 있다면 그나마 조금 파악이 가능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을 파악이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불각서를 받으셨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안에 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 지불각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든가 간단한 소장을 제출하신 다음에 예. 법원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이 사람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회를 해서 그쪽으로 서류를 보낼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전입신고나 이런 걸 하지 않아서 예.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그 사람이 안 살고 있다면 비록 서류가 송달이 안 되더라도 공시송달 방법을 통해서 재판 판결은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판결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또다시 10년 동안 소멸시효는 연장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사실 소재가 파악이 되면 그 판결문 가지고 어떤 집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소재 파악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재산까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소멸시효는 일단 10년인 거죠. 네네. 그리고 또 1118님께서는 이 문제 처벌도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처벌이 가능한 문제입니까? 예, 단순히 그 세입자가 차임을 밀린 상태에서 연락이 안 된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그 사기나 이러한 좀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예.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살면서 그 세입자 사정에 의해서 어차피 못 낸 이런 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런 걸로 형사처벌이 된다면 많은 임차인들이 좀 불안을 해야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사연 이어서 봤는데요. 이 집과 관련된 또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사연 모두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모두 변호사님의 조언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즐기는 공연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연극 청혼인데요.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홉의 원작 청혼을 각색한 작품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청혼은 괴팍한 노처녀와 그녀에게 청혼하는 쇠약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단 3명의 배우가 무대에 올라 25분가량 공연을 하는 단막극인데요. 작은 지하 레스토랑에서 피자나 스파게티 등을 즐기다 보면 공연이 시작됩니다. 레스토랑에서 하는 연극이지만 조명과 무대는 웬만한 대학로 소극장 수준 이상인데요. 음악 평론가가 직접 음향시설 세팅을 도왔고요. 조명도 역시 뮤지컬 전문 조명 감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관람료를 내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공연이 끝나면 편지지와 봉투를 나눠주는데요. 관람편과 함께 본인이 즐거웠던 만큼 사례를 하면 됩니다. 입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연극 청혼.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전화하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사연 상담 이제 해드렸는데요. 질문이 한 가지 더 들어왔습니다. 2145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직전 상담의 경우에서요. 전세금을 올려주고 재계약, 즉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그때 받은 확정일자는 후순위가 되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예,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이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날짜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처음에 계약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 재계약으로 금액을 올린 다음에 그 재계약서에 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후 두 번째 계약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인상된 부분에 대한 효력이 그 날짜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계약했던 보증금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계약에 받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로 재계약하시면서 첫 번째 계약서를 폐기를 하거나 반환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서도 당연히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도 그것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집과 관련된 궁금증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한 가지 더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296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예, 일단 이런 경우는 좀 자주 있죠. 예, 이제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뭐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 나갔던 아들이 들어왔으니 이제 뭐 비워달라거나 뭐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일단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 기간까지는 그 목적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 측에서 나가달라라고 하면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건 임대인 측의 사정으로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차인 측에서 나가주되 여러 가지 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사실 이런 거를 좀 부담을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나갈 의사가 전혀 없다면 당연히 임대 기간까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4296번님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13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보증을 서고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논이 넘어갔고 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포기하면 해결이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일단 이 보증 채무도 일반 그 상속 재산으로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 재산으로서 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그것을 떠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즉 상속 재산 중에 적극 재산보다도 소극 재산은 이제 빚을 얘기하는데요. 그 채무가 더 많게 되면 상속인들은 그것을 떠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속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한정 승인을 해서 어떠한 그 추가적인
다른 상속인들이 피해를 안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남은 게 확실하다면 예. 이분께서는 상속 포기를 하시게 되면 본인에게 그 채무가 넘어오지는 않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 많이 살펴봤는데요.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앞으로도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또 02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평일에는 차를 두고 다니죠? 집, 회사, 마트? 가는 데는 뻔하죠. 다 근처인데. 마일리지로 보험료가 할인되었습니다. 운행 거리에 따라 가입 즉시 할인받는 악사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적게 타면 할인받자.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첼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네, 오늘 시크릿 뮤지엄 초대권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1626님, 동생 내외가 모두 소방관인데 모두 바쁘네요. 조카를 위해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0618님, 아내 생일 선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440-2149님, 수도권 투데이 정말 좋다면서 티켓 신청해 주셨고요. 또 결혼을 앞두신 1548님, 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5분께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작가 최유미, 진행의 김성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